안녕하세요. 보안 알고리즘 랩 문덕재 프로입니다. 오늘 여기 오시면서 다들 요런 거나 아니면 좀 더 큰 거, 디바이스들 하나 이상씩은 다 소지하고 오셨죠? 요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이런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서로 통신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원하는 서비스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초연결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디바이스들이 통신하면서 서비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통신하면서 주고받았던 여러 데이터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남겨진 이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그 서비스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반면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나 가치를 창출하려는 분석 시스템에 녹이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시스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한 가지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정보 손실과 유출 없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보자라는 제안에 저와 서울대 김노우 님이 함께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분쟁과 전쟁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미디어에서 많이 접하니까 분쟁이 많구나, 피해가 있구나, 소리가 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초연결 시대 디지털 사회에서도 소리는 안 나지만 여러 가지 이해 갈등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축적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는 분석하려고 하는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사용자들이 이전에는 내 데이터가 동의했으니까 잘 사용되겠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없었는데, 최근에 소리는 없었지만 종종 언론에서 나오는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 사례를 보면서 혹시 내 데이터도 유출되거나 내 데이터가 혹시 내가 서명을 했는데 그 목적 이외에 오용되고 있거나 남용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면서 내 데이터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잘 보관되어지고 그것이 남용되지 않는지, 노출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한 개런티의 신뢰를 보장받기 원하는 요구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와 개인 간의 데이터 제공자 간의 분쟁이 자정 작업으로 인해서 서로 잘 중재가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요. 각 나라에서는 유럽, 미국, 캐나다 등등 많은 국제사회들과 또 우리나라가 적용한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망법, 의료법 등등 다양한 법률을 통하여서 이런 분쟁들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재는 법적으로 규범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 집행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가이드가 필요한데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그런 작업과 함께 2015년부터 기술적으로 비식별화라는 기술을 재개정해서 2018년도에 표준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표준에는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사용하였던 기술인 비식별화 기술들이 목록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가명어가 있고요. 두 번째 일반화 또는 범주화라고 하죠. 세 번째로는 랜덤화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 표를 보시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성명, 이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비식별하기 위해서 가명어를 합니다. 그래서 해싱을 쓴다든지 일반 알고리즘을 써서 암호 알고리즘을 써서 암호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요. 연령이나 주소를 보시면 연령은 10년 단위로 일반화시키거나 주소는 일반 주소와 상세 주소로 나눠서 상세 주소를 삭제하는 이런 일반화 방법들을 사용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방문 일정을 보시면 원래 방문 일정을
랜덤 정보를 더하거나 빼서 이렇게 랜덤화 방법을 취해서 보호하는 이런 일반적인 기술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표준화된 기술에는요, 이렇게 빨갛게 제가 표시를 했지만 네 번째 카테고리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 카테고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 쟁점이고요. 암호 기반의 비식별화 기술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암호 기반의 비식별화 기술이 왜 요번 개정된 표준에 들어갔을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기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방법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살짝 보시면 데이터를 축적한 회사들은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확도가 높은 분석 가치를 창출하기 원하기 때문에 아까 기존에 사용했던 비식별화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면 분석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손실됐기 때문에 그 손실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반면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해 주길 원하는 그런 기업에서는 철저하게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식별화하면 재식별 위험은 없겠지만 분석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두 가지 단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간 암호 기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입니다.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은요, 데이터 손실이 없고요. 왜냐하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암호하기 때문에 이 암호문에는 원본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가 복호하면 그대로 녹여지게 되면 데이터에 손실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암호화된 데이터가 활용되기 때문에 재식별의 위험이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만 가지고 있는 암호 기반 프라이버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빅데이터를 소유하거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글로벌 벤더사 마이크로소프트, 또 인텔, 셋 등의 주요 벤더사들은 이 새로 추가된 암호 기반 프라이버시 기술을 서비스의 솔루션에 탑재하기를 희망하면서 연구와 또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암호 기반 프라이버시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이 동영암호, 다자간 계산, 그다음에 차등 정보 보호 등 기술이 있는데요. 저희 삼성 SDS가 가장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술이 동영암호 기술입니다. 동영암호 기술이 무엇일까? 동영암호는요, 우선 동영이라는 말이 좀 색다르죠. 동영이라는 단어는 수학 개념에서 왔는데요. 두 가지 대수고주가 동일한 공간에 있는 두 어떤 사상들이 동일한 성질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동영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의 동영을 가지고 오고요. 암호 기술을 붙여서 동영암호 기술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동영사상에서 왔으니까 두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두 공간은 암호 기술에서는 첫 번째 평문 공간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 암호문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산, 사상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동영암호에서는 두 가지 연산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덧셈 연산, 두 번째 곱셈 연산. 이 두 가지 연산이 평문 공간에서 연산이 되어진 결과하고 암호문 공간에서 연산되어진 결과가 서로 보존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존이란 평문 공간에서 덧셈이 이루어졌을 때 결과값, 여기서 예제를 보면 7이라는 데이터가 있죠. 각각의 두 가지 데이터를 암호해서 인크립션한 암호문 두 개를 암호문 공간에서 덧셈을 하고요. 그 덧셈한 결과를 다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키로 복호화했을 때 그 결과가 동일하게 7로 이렇게 보존되는 성질을 보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 비식별화 기술에서도 일반 암호가 사용됐고 새로 들어간 비식별화 기술에 동영암호 기술이 들어갔는데 두 기술에 뭔 차이가 있을까 설명드리면, 일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는요,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분석 솔루션의 분석 함수에 입력되기 위해서는 암호화된 상태로 입력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분석 서비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로 다시 환원되는 고코아 과정을 취해야 되고요. 평문 데이터가 분석 서비스, 분석 시스템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분석 시스템에서 입력되어지는 이 원본 데이터가 유출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원본 데이터로 환원된다는 얘기는 이 서비스 안에서 고코아가 된다라는, 암호화키가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동영암호는 어떨까요? 동영암호는 암호화되었을 때 그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 서비스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된 상태로 분석 서비스에 입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해커가 혹시 이 분석 과정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첫째, 고코아를 쓰는 키가 이 분석 시스템 있는 이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아서 키 유출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암호화된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밖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가치 없는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분석 서비스, 분석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동영암호는 암호화한 상태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분석 서비스를 하려면 동영암호는 덧셈, 곱셈 두 가지 연산만 보존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는 분석 서비스에서는 덧셈, 곱셈만 아니라 다양한 일반 함수들을 많이 쓰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궁금하시죠? 이 점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머신러닝, 딥러닝들은요, 실제 그 안에 사용하는 함수들을 살펴보시면 다양한 함수들이 쓰이지만 그것들의 모든 연산은 하나로 정의하면은 산술 연산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산술 연산은 동영암호화하고 그 암호문을 그대로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친동영암호화 연산이 있습니다. 친동영암호화 연산은 덧셈과 곱셈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말하고요. 대표적인 게 다항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항함수들은 덧셈과 곱셈은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함수를 컨버팅할 필요 없이 바로 덧셈과 곱셈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정확도가 분석 서비스의 정확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분석 서비스에 덧셈과 곱셈, 다항식 연산만 쓰지 않고요. 거기에는 인버스 함수도 쓰고요. 컴패리즌 함수도 쓰이고 또 지수로그 함수도 쓰이고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게 사용이 되죠. 이런 함수는 다항식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동영암호 연산에 친하지 않은 이런 연산들은 다 다항함수로 근사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고요. 무한 차원의 다항식으로 모든 함수들은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암화된 그런 덧셈과 곱셈의 조합으로 이런 일반 함수들도 다 근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영암호 사용할 때 조금 단점이 하나가 그렇지만 무한 차원의 다항식을 구현해 가지고 분석 시스템에 넣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분석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오차 범위 안에서 근사 다항식, 다시 말해 저차 다항식을 근사시켜서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 솔루션, 파이썬이라든지 텐서플로우 같은 데에 나와 있는 그런 분석 함수들을 100% 정확도를 유지시키면서 하려면 무한 차원의 다항식을 근사시키고요. 그렇지만 효율성을 빠르게 하겠다 그러면 저차 다항식으로 써서 오차 범위를 좀 주는 그런 분석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이런 동영암호 기술을 이용한 분석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2017년에 세계 최고의 동영암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해안 라이브러리를 협업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해안 라이브러리는요, 학계에서 또 국제 경진대회에서 효율성이 검증된 세계 최고의 동영암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다양한 회사나 연구기관에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빠른 이런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아웃소싱 하고요. 또 오픈되어 있는
부여물들을 저희가 가지고서 저희 SS는 CPU 기반의 부여물들을 GPU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가속 기술을 접목해서 고속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온프레미스에서 서비스되어지는 이런 솔루션을 실제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는 다양한 사업부들이 존재하고요. 그 사업부마다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 제공할 때 꼭 필요한 분석 함수들, 리콰이먼트를 받아서 저희들은 통계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알고리즘을 탑재, 운영하여서 통합적인 분석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는 플랫폼이 과연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은데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이 부족한 회사에서는요, 사용자 데이터 분석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데이터를 공개키로 암호하고요. 공개키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한테 제공할 수 있겠죠. 서비스한테 제공을 해서 그쪽에 있는 분석 함수를 암호화하고 공개키로 암호된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좋은 트레이닝 모델을 찾아서 암호화된 상태로 분석 모델을 받은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키로 복구해서 분석 모델을 발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우리 회사는 데이터가 그렇게 작진 않은데요. 아니면 데이터는 많은데 별로 피처들이 작아서 활용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러신 회사들은 이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분산 데이터 결합 분석 지원 서비스입니다.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서 트레이닝된 분석 모델이 더 정확하고 더 좋은 분석 모델이 되듯이 다양한 협업 업체들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어그리게이션해서 좋은 고성능의 정확도가 높은 분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때에는 동영암호 기술 플러스 내 데이터는 상대방 회사에다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비밀 분산 기술이라는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더 추가되지만 저희는 그런 솔루션을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모델이 있다는데 데이터를, 사용자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예측 서비스를 해주는 인퍼런스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금융 사례를 보면 우리 기업이 M&A를 하기를 원하는데 M&A 할 후보 기업들의 정보들을 다 받아서 분석하죠. 어느 회사가 좋은지를 분석하기를 원하는데 기존의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할 경우에는 통신 구간 보호만 가능할 텐데요. 분석할 때는 이 M&A 기업 정보가 나올 텐데, 동영암호에서 분석 서비스를 의뢰한다 하더라도 동영암호화된 상태에서 분석되기 때문에 M&A 기업 정보가 나가지 않고요. 의료 정보는 더 크리티컬하죠. 내 DNA 정보라든지 내 진료 기록들이 평문 상태로 분석되어진다면 절대 노출을 안 시키겠지만, 제공을 안 하겠지만, 동영암호화에서 전달해서 암호화 상태로 분석한다고 하면 충분히 내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내 향후에 암 발생할지 안 할지, 내가 몇 세에 죽게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제공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다양한 니즈를 만족하는 분석 모델을 가지고 있는 저희 삼성 SS는 작년에는 공개되어 있는 비식별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하거나 프리딕션 서비스를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감사하게도 삼성카드사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카드 정보를 통해서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예측하는 모델을 저희가 생성하는 POC를 했고요. 당연히 저희가 그 삼성카드 고객 정보들을 볼 수 없고 공개키를 전달해 드려서 그 카드 정보를, 카드 개인 정보들 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저희가 모델링을 했고요.
사용한 분석 함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요. 100만 건의 데이터를 받았고 그중에 70만 건은 트레이닝에 썼고 30만 건은 테스트에 사용을 했습니다. 수행한 결과는 카드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파이썬 솔루션으로 프리미엄 카드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한 3.57% 정도 나왔는데 저희 동영암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쓰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근사를 시켰고요.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5%포인트 정도 정확도는 떨어졌지만 저희 시스템 안에서 원본 데이터 평문으로 분석한 거나 암호에서 분석한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쓰이는 함수의 각대 코에피션트들도 대동소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OC 결과로 카드사에서 이게 현용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적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우리 김동훈 님이 나오셔서 이런 분석 솔루션을 클라우드에 올렸을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천정희 교수님 암호 연구실에서 지금 동형 암호와 이제 계산 검증 기술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저는 이제 클라우드 적용 시 고려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계산 검증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산 검증 기술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즘에 이제 다양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는 기기들이 늘어남에 있어서 이제 이 계산을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기에 외주를 시키고 결과만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 혹은 그 제3자에게 자신의 데이터나 연산을 주고 분석을 맡기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또한 분산 컴퓨팅 그 환경이라고 해서 어떤 중앙 서버에서는 자신이 계산하고 싶은 계산이나 어떤 데이터를 이제 여러 기기에 배분을 해주고 이 여러 기기에서는 그 받은 각각이 맡은 계산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만을 이러한 중앙 처리 장치에 다시 전달해주는 형식으로 그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분산 컴퓨팅과 같이 어떤 계산 외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모바일 기기나 모바일 기기 같이 어떤 연산 능력이나 메모리가 부족한 기기에서도 다양한 연산을 수행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이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는 과연 이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나 혹은 뭐 다른 그 제3자에게 이러한 계산이나 연산을 외주를 시켰을 때 그 결과만을 받으면은 그 결과가 정말 정확하게 연산된 결과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냥 어차피 뭐 데이터 분석하는 측에서는 우리 데이터를 잘 해줬겠지라고 믿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분산 컴퓨팅 환경 같은 경우에서는 이 한 기기라도 계산을 제대로 안 해줄 경우에는 그 잘못된 결과를 받아서 총체적인 결론을 낼 때도 좀 잘못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요즘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이제 계산 검증 기술인데요. 사실 이 계산을 검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자신이 맡겼던 데이터와 계산을 그냥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되면은 애초에 그러한 계산을 맡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의뢰인이 어떤 데이터나 계산을 서버에 혹은 제3자에게 의뢰를 시킨 다음에 계산 결과를 받았을 때 이 계산 결과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한 기술이 계산 검증 기술인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서버 측에서 계산 결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계산 결과가 제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증명서라는 것을 함께 보내주면은 이 의뢰인은 이 계산 결과와 증명을 함께 보고 검증을 함으로써 직접 자신이 어떤 데이터나 계산했을 때보다는 훨씬 적은 검증 그 시간 만에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계산 검증 기술이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발생하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당연히 이 제3자 측에서는 계산 결과만 줄 때보다 이 증명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자신의 연산을 소모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연산 비용이 너무 커지면은 이제 서버 측에서도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계산 검증 기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 생성 비용을 얼마나 줄이면서도 이제 이러한 계산 검증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 계산 검증 기술에 대해서의 역사에 대해서 뭐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계산 검증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론적에서 계산 복잡도 이론이라는 이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1900년도 후반도쯤에 이러한 관련 개념이 등장해서 그 연구가 진행되는데요. 왜 이 계산 복잡도 이론과 이제 계산 검증이 연관이 있는가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수의 소인수 분해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큰 수의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 실제 그것을 해답을 얻어내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어떤 사람이 그 이 소인수 분해가 정답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정답이 맞는지 체크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비대칭성이 이제 여러 문제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 계산 검증 기술은 이러한 비대칭성을 일반적인 계산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도 후반에 이런 계산 검증 기술이 이론적으로는 이제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제 2010년도 15년에 있어서는 이제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제 구현을 통해서 뭐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계산 검증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최적화시켰고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로 응용을 하면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ZK 스나크 혹은 영지식 증명이라는 그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넓게 보자면 그 기술도 이제 이 계산 검증 기술의 한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계산 검증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이제 ZK 스나크나 영지식 증명도 이제 함께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럼 이제 이 계산 검증 기술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처음 시작은 이제 우리들이 보통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 코드로 짜든가 어떤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계산 검증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먼저 이 산술 연산 회로라고 해서 어떤 유한체 위에 덧셈과 곱셈 혹은 이 불린 게이트로 표현이 되는 AND나 OR 게이트로 불린 게이트로 모두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계산 검증 기술의 약간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보다는 이렇게 산술 연산 회로로 표현해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연산 비용의 증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산 검증 기술은 이 변환한 산술 연산 회로의 이제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생성하고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증명을 생성할 때 이제 이 회로가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뭐 최대 1000배 혹은 뭐 간단한 회로 같은 경우에는 뭐 10배 정도의 증명 생성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까 동영암호에서도 약간 말씀드렸듯이 어떤 덧셈과 곱셈으로 표현이 잘 되면 될수록 이제 계산 검증 기술에도 뭔가 적용하기 쉽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그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산술 연산 회로를 변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산술 연산 회로에 대한 입력과 출력을 검증하고 싶으면은 처음에 키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명키와 검증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증명키와 검증키는 말 그대로 이제 증명이나 검증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사실 이 산술 연산 회로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제 이 증명키와 검증키 안에 이제 어떤 암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잘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서버 혹은 그 계산을 외주받은 업체 측에서는 이 어떤 이 연산 회로의 입력에 대한 결과를 계산할 뿐만 아니라 증명을 생성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증명을 생성할 때 바로 이 증명키, 이 키 생성 알고리즘에서 이 해당되는 산술 연산 회로에 해당되는 키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리고 그 의뢰자가 입력한 입력과 함께 입력을 받아서 연산 결과와 증명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의뢰인은 자신이 입력했던 입력과 이제 검증키 그리고 이 제3자 혹은 서버 측에서 제공한 증명과 연산 결과를 받아서 이 결과가 정확한지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지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계산 검증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성능은 어떻게 되는가를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키 생성이나 혹은 증명 생성 비용은 사실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산술 연산 회로로 얼마나 잘 변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형된 산술 연산 회로가 몇 개의 뭐 더하기 곱하기 혹은 AND, OR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생성에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이 정도 걸리게 되고요.
이제 증명을 검증할 때는 반대로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증명 검증은 자신이 이제 입력한 입력과 출력의 크기에만 비례하고 아무리 복잡한 산술 연산 회로를 가져오더라도 거의 일정한 시간 내에 그리고 입력과 출력의 개수에만 비례한 시간 내에 빠른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져 있고 이제 증명의 크기 그러니까 이 제3자가 이 검증을 하려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증명의 크기는 보통 뭐 일정한 경우도 있고 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ZK 스나크로 불리고 혹은 뭐 다른 계산 검증 기술에서는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있는 연구에서는 다 그 크게 엄청 크진 않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성능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대표적인 연산이 이제 행렬곱 연산인데요. 행렬곱 연산이나 해시 계산을 들 수 있는데 먼저 행렬곱 연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보통 이제 우리가 산술 연산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연산이고요. 이제 이 행렬 계산을 만약에 그냥 산술 연산으로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할 때는 51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컴퓨터에서. 그런데 이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1000배 정도의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검증 기술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반면에 검증을 하는데 드는 시간은 아주 빠릅니다. 실제 계산할 때보다 한 2, 30배 정도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해시 계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시간에 또 가능합니다. 산술 연산 회로로 계산할 때는 뭐 이 정도 밀리세컨드가 드는데 증명을 생성하는 데는 또 마찬가지로 한 1000배 정도의 오버헤드가 걸리고 이제 그 검증을 하는 사람은 아주 빠른 시간에 검증이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산술 연산 회로로 이제 우리가 모든 연산을 하진 않잖아요. 보통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산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 산술 회로 연산으로 바꿔줘야 하는 변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연산 시간에 비해서는 산술 연산 회로가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행렬곱 같이 그 산술 연산 회로로 잘 되는 경우에는 그 검증자가 정말 이득을 볼 수 있고 해시 계산 같이 이러한 변환이 약간 힘든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것이 이제 ZK 스나크나 영지식 증명과 함께 할 때는 이러한 검증 시간보다는 어떤 비밀을 그 증명자만 가지고 있는 비밀을 누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게 이러한 기술이 어디에 응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이제 자신이 컴퓨팅 파워나 메모리가 부족한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계산을 제3자에게 외주를 하더라도 그 계산 검증 기술을 통해서 그 계산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신뢰성 보장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계산, 뭐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어떤 회사의 M&A를 결정한다든가 혹은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한다에 있어서 뭔가 자신이 정말 정확한 결과를 얻었는지도 또 한번 확인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런 분들께는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응용도 아주 흥미로운 응용인데요. 이 응용은 이제 고성능 하드웨어 혹은 그 하드웨어의 수행을 검증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예를 들 때는 CPU로 예를 들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트러스티드 하드웨어라고 해가지고 어떤 연산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연산을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는 반면 그 하드웨어는 이제 그 비용이라든가 어떤 연산 능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일반적인 칩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좋지만 뭐 제3자에게 어떤 해킹의 그 조작을 받았다든가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응용의 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을 때 다량의 계산은 이제 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칩에게 다 맡긴 다음에 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트러스티드 하드웨어에서는 그 계산에 대한 검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양의 계산을 할 때 그 대부분의 연산은 이쪽 그 언트러스티드 혹은 그냥 고성능 하드웨어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하고 그 하드웨어가 이제 결과 그리고 증명도 생성하게 하면 되겠죠. 이 하드웨어는 성능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트러스티드 하드웨어에서 이게 정확한 결과인가라는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적은 그 자원의 소모만으로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실제 최근 연구로 밝혀졌고요. 이때 뭐 흥미로운 것은 이제 뭐 이 칩의 뭐 가격을 이제 우리가 따져봤을 때도 이러한 계산 검증 기술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것까지도 뭐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앞서 저희가 발표해드렸던 이제 동형 암호를 그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계산 검증 기술을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일단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형 암호로 데이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상태에서 어떤 분석 서비스를 맡긴 후에 이 분석이 정말 제대로 되었는가를 이제 계산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분석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가까지도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러면 이제 사실상 데이터 분석에 관한 그 문제는 거의 다 해결했다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프라이버시와 신뢰성을 동시에 보장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암호학 쪽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프라이버시와 신뢰성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제 아직까지는 성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동영암호로 분석을 맡기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오버헤드가 발생하는데, 거기다 계산 검증 기술까지 넣으면 당연히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뭐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런데 사실 이 동영암호 연산 같은 경우에도 잘 최적화가 가능하고, 동영암호 연산을 검증하기 위한 최적화를 한다면은 이러한 그 성능 개선에서도 저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덕재 프로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드린 기술 이해하시기 편하셨나요? 마무리하면서 저희 삼성 SDS의 분석 플랫폼의 비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다양한 사업부가 있고 물류, 제조, 리테일, 공공, 금융, 의료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쪽 서비스에서 요구되어지는 분석 함수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올해 말까지는 예측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모델까지 트레이닝할 수 있는 트레이닝 서비스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성능적인 최적화가 필요한데요. 인퍼런스 솔루션하고 트레이닝 솔루션이 있을 때 이것을 사용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과정을 함께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세계 최고의 고성능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목표로 해서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